자, 그리고 규칙 파괴자 이 책을 가지고 북콘스트가 있습니다. 2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마포 도서관에 있는 강당을 빌려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혹시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고정 댓글에 규칙 파괴자 북콘스트 참가 신청서가 있으니까 꼭 클릭하셔가지고 참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우리 채밀턴 분들만 좀 초대를 하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 규칙 파괴자 책 내용이 되게 좋잖아요. 저를 반성하게 만든 책. 돈의 심리학 모건하우젤 강력 추천한 이 책인데 북콘스트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난번 저희 고객분들 한 800분한테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매년 2번씩 저희 1임 고객분들 대상으로 투자 설명을 하는데 그때 저희 고객분이십니다. 저희 고객분이 그 패딩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아주 저렴하게 나눠드렸는데 또 이렇게 아주 멋진 티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짜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웜의 소통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체력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본받고 싶은데 게으름이 있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제가 정말 게으른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의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말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근데 제 성격이 또 좀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말을 뱉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뭐 뱉은 말이라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해놓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요.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 이날까지는 무조건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날 밤부터 작정을 하고 하는 지난주 토요일은 오후 내내 해서 새벽 3시 반인가 4시에 들어갔던가요? 그 전날은 또 금요일날 웹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자료 만든다고 또 목요일 밤에 늦게까지 했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게으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주 게으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고 있는 방법이 일단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투자일기에서 코스닥이 오르지 않고 끝나는 상승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됐네요. 코스닥이 올라 기분 좋은 분들 많겠지만 좀 우려스러운 상승이네요. 양봉 예상했던 코스피가 코스닥에 무릎 꿇은 하루입니다. 하도 어제 그죠? 코스닥이 강하니까 코스피는 자꾸만 빠지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가 또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좌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 반년 전에 파란색 숫자는 조바심이 나서 자주 보고 요즘 빨간색 숫자는 신기해서 자주 보네요. 살면서 언제나 혼자서 결정하고 달려온 저에게 요즘은 든든한 채슬리라는 뒷배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인턴총회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북콘스트는 꼭 되었으면 하며 신청했습니다. 네, 어제 신청하신 분들 오늘 아마 이메일로 그 참석 확인 답변을 아마 다 받으실 겁니다. 나중에 이메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까지는 아직 자리가 있어 가지고 어제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저는 다 참석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장소가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이다, 그죠? 6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 올백 헤어스타일도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고 멋지십니다. 근데 제가 머리 정리를 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목욕하고 밤에 목욕하고 그냥 드라이로 뭐 이렇게 말리다 보면요, 약간씩 한 번씩 보면 이 폭탄 머리가 돼 있어요. 백투더 퓨처의 그 과학자처럼 머리가 약간 폭탄 머리 돼 있을 때도 많고, 그러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젤 좀 발라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머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온 머리입니다. 그냥 손으로. 그날 어떻게 그 전날 어떻게 잤냐에 따라서 머리 상태가 좀 달라집니다. 주식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식에 관심도 없던 집사람이 요즘 들어 주식 얘기를 종종 하더니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말았습니다. 500만 원 넣어놓고 뭘 살지 고민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매수하는 순간 도망 나오려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무조건 주식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500만 원 뭐 다 1년 다 치더라도, 근데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그 분야의 1등 기업만 그 투자하시면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손해 그 평가 손이 났는데 그걸 못 견디고 확정 지으면서 잘라버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해 나겠지만 1등 기업 중심으로만 매매하시면 손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등 기업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1등 기업 중심으로 하는데 이 회사의 현재 주가는 비싼지 싼지. 근데 대부분은 그러시잖아요. 제가 어떤 주식 얘기하면 얼마야 확인해보고 27만 원이야? 엄청 비싼 주식이네 이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인 분들이 반응이고 27만 원이고 2만 7천 원이고 야 저거는 2만 7천 원밖에 안 하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싼지 싼지는 시가총액으로 27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지, 시가총액으로 밸류에이션 해보는 버릇을 기르시면 고수들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가총액을 다 꿰차고 있어야 되죠. 저 회사 시가총액이 뭐 얼만데 500,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요, 삼성전자 우선조가 하고 합쳐서 지금 1000조 됐고 하이닉스가 500조가 넘는데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550조인가요?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하고 사실 하이닉스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면 코스닥 전체, 코스닥 1, 2, 3, 4 등 쭉 보는 거죠. 이 회사들 다 합친 거랑 하이닉스랑 어떤 게 나을까? 네.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하이닉스를 선물해 줄까, 아니면 코스닥 전체 기업을 니한테 다 줄까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할지, 그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데, 아내분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시가총액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올해는 야수의 심장보다 최상무님처럼 기업을 물어뜯고 파헤치는 야수의 스피릿을
가져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내러티브로 오르는 장이 조금은 무섭기도 하지만 작년에 공부했던 것을 올해 적용해 보니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최상무처럼 해야 돼요. 뭔가 기업에 대한 내러티브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럴 때 확인해야 되죠. 요즘은 우리 최상무가 보면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예습까지 다 해주잖아요. 최근에 실적 테이블을 쫙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예상은 지금 블룸버그 자료에 저희가 블룸버그 그거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정도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대리라고 하거든요. 네, 1년 연봉이 4,800이에요. 블룸버그 쓰는 비용이. 그런 자료를 다 뒤져서 최상무가 그 자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내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예상 실적, 과거 실적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죠? 확실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생애 최초 댓글이네요. 투자하는 스누피님 YSU71 네. 25년 여름 1임 투자를 시작하고 짧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 우아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아, 저희 고객분이시군요. 생각 이상으로 투자라는 것이 심리적, 감정 노동이 많은 분야인 것도 모르고 얻어지는 우아한 수익 속에 숨어있는 치열함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무시하면서요. 하지만 지금 댓글을 쓰고 있는 시간의 여백을 누리고 있는 것도 체슬리의 치열함이 저에게 주는 여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 치열해지고 싶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 가입이 15년 전이시고 71이라고 써놓으셨으니까 뭐 71년생 돼지띠신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의 계좌가 계속 예뻐지고 있네요. 웬만한 오르내림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시장의 별꼴을 다 보았지만 기분 좋아지는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 6년차 2배는 올랐지만 전문인께 이름에서 마음 편하게 연 15%가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 수익은 보너스 하셨습니다. 네. 미국 주식 6년차 2배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평균 15% 하면 정확하게 5년 되면 딱 2배가 됩니다. 2배가 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 수익률이 내가 이 수익률을 했을 때 2배가 되는 시점은 얼마인가? 내 돈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 그게 72법칙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72 나누기 15 해보세요. 그러면 15에 곱하기 5 하면 5일은 5, 25 하면 75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5년 되면 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연평균 10%, 보통 지수 상승률이 연평균 10%인데 그동안에 미국 지수가 S&P 500이 최근 3년 동안에 내내 두 자릿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연평균 14%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딱 5년 지나신 분들은 딱 2배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작년까지 못 올라오면서 연평균 2.5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2.5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해서 돈 벌기가 참 힘들었던 거죠. 72 나누기 2.5 28.8 30년 29년 걸립니다. 그런데 코스피 요 최근에 그 수익률이었었고요. 재작년까지. 근데 결국은 아니 우리나라 시장이 연평균 2.5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연평균 그래도 8%는 나왔거든요. 8%.
그걸 갖다가 작년에 지수가 75.6% 올라가면서 그 연평균 2.5가 다시 8%로 쫙 올라왔어요. 한 번에 다 메꾼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차이가, 한국은 이익의 변동성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시클리컬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이 트럼프 관세, 그리고 22년에 페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러면 연평균 10%는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0 같네. 그러면 연평균 10%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다 회복한다는 거죠. 그걸 연평균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국장 탈출 지능순 막 했을 때, 아닌데 지금 연평균 2.5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킬 건데, 그 회복시키는 시점이 언젠지로 우리가 모르지만 보통 5자가 들어가는 해가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2005년도 그랬고. 그래서 작년 시장이 저는 작년 시장을 한 45%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무려 75.6%나 올라가면서 다 메꿔 버렸습니다. 그러면 72 나누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연평균 8은 나오니까요. 8%면 9년 걸립니다. 9년. 그죠? 98, 70이니까. 그래서 연평균 15%를 목표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연평균 15%면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 시장 다 아웃하는 성과이고, 지수를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아웃을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밀턴 분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연평균 15%. 근데 이 얘기하면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15%. 야, 그런 주식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다가 잠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새벽에라도 또 다 들으셨군요. 매일 꼭 듣고 싶은 방송이 있어 즐겁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저만의 증시 시나리오가 떠올라 적어보았어요. 매일 발전하는 기쁨을 주신 최설리 덕분입니다. 하셨고요.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 긍정적 도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취사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머니의 무브를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될 듯 합니다. 하셨고요. 코스닥 시장 살려야 돼 라는 한마디에 기관들이 코스피 싹 팔아서 코스닥을 호로록 담았네요. 전문의 말씀대로 코스닥도 코스피랑 키 맞추어야 하는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건가요? 정책에 순응하며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가 지금 약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보면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어떤 추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유행이 시작되면 주변에 보면 유행 따라하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그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이 유행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보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본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호랑이처럼 혼자 다니는 동물이나 생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DNA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좀 빨리 이성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네 하면, 그 중에서 10명 중에 제가 3명, 최소한 4명 안에 먼저 따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남들 다 움직이고 나서 지금도, 어제도 그 얘기 하던데 식당에서 지금
금 사야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은 사야 되냐고. 자, 그런 것처럼 이 달러 자체가 이제 약세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한 펀드 매니저들도 이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액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글로벌한 그 큰 자금들이 액션을 했나라고 보면 그렇게 또 달러 팔아가지고 이머징이나 위험 자산에 그렇게 많이 옮겨왔나 보면 그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우리 이승준 대표나 최상무가 한 번씩 해주나 그거 보면 되는데 머니 무브가 시작되긴 했어요. 시작되긴 했는데 지금 약달러로 가는 거 트럼프 입에서 틀림없이 올해 그 환율 얘기를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시작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컴퓨터 왕초보라서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메일로 안내가 갈 겁니다. 중국 펀드 수익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 그렇죠.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라 6년 전에 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08년 가입한 펀드를 매년 분할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셨군요. 네. 웜의 신박 들으면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바로 AI 통해 검색해 보는데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물적 분할에서 딱 LG화학, LG솔루션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얘기도 딱 나와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요? 로봇 사업은 당장에는 연구개발비가 더 들 테니 현대차는 고민이 좀 될 것 같네요. 소프트뱅크랑도 연결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의 말씀 주신 대로 본래 주주들을 생각하는 정인선 회장님 멋지십니다. 테슬라와 맞서는 현대가 되길요 하셨습니다. 요즘 제미나이가 무서운 게 유튜브에서 제가 한 얘기도 다 얘네가 제미나이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 요걸 딱 인적 분할 딱 제미나이에 물어보셨을 때 그 한글 데이터 중에 제 얘기 제가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얘기했던 이 웜의 신박에서 얘기했던 것도 아마 이 제미나이가 다 그 내용을 아마 숙지했을 겁니다. 오도령 말씀대로 삼성전기 작년에 한번 쐈고 올해도 한번 쏠 것 같은데 언제 쏠지 궁금하네요. 아시고 주식은 80%에 만족하라는 전문의 말씀에 큰 위안이 되어 다시 힘을 갖게 됩니다. 과거 24년 군 생활하는 동안은 때론 60%에도 만족을 하면서 군 생활했는데 그 당시는 저와의 상대평가 대상자들과 경쟁하다 보니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60%에도 만족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내 자신과 시장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 수익을 내고서도 단박에 마이너스를 만드는 제 자신을 보고 참 어이가 없는 경우가 올해 들어 몇 차례 발생하니 사실 멘붕이 왔는데 오늘 전문의 말씀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어제 댓글 남기셔가지고 제가 우리가 타자도 그죠? 3할 때 주식은 내가 몇 할 정도 하면 잘하는 건가? 주식 10개 중에 7개, 6개? 근데 사실은 주식은 내가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10개 중에 3개를 먹어도 7개에서 적게 터지고 3개로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스톱 3점 내고 스톱 하시는 분들 승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짧게 끊어 먹었으니까. 그죠? 3점만 나면 스톱 하시는 분들 승률로 따지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절대 돈 못 봅니다. 고스톱에서 3점 먹고 스톱하는 걸로 하면 절대 돈 못 봅니다. 그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고 근데 왜 먹었다고 다시 토해내냐면
짧게 안 끊어 먹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먹는 선수들이 보면 요 단계에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내가 팔았더라면 안 돼. 근데 크게 먹고 요 10번 중에 3-4번으로 크게 먹고 전체 계좌 수익을 계속 연평균 15% 이상으로 버는 선수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네, 안 팔았기 때문에 다시 토해내. 근데 그걸 마음 상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하며 잔금을 걱정하시는 분, 보험도 보험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보험금 오랫동안 내란 거 보면 그 중에 한 60-70%는 내가 낸 보험으로 또 대출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내가 낸 돈인데 아니 이자 6% 7% 내고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급전이 필요하시면 저도 한 번씩 써먹는 방법입니다. 자, 지난주에 삼성 하이브, 현대중공업, 삼바, 에피소울 증서 다 팔고 익절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차전지, 피부미용 뭐 등등 매도 신호권을 뜨면 같이 매도하는지 아니면 매도 신호권을 떠도 들고 갈 주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80이고 테크니컬 20. 네, 테크니컬한 거에서 매도 신호가 떴을 때, 그럴 때 여기서 매도할지 매수할지는 그 펀더멘탈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펀더멘탈 분석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네, 그거는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아실 겁니다. 그죠? 펀더멘탈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공산당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 중앙 주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있고 공산당 국가주석이 있습니다. 제가 헷갈렸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후진타오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짱점이 시절 그 다음이 후진타오였잖아요. 근데 짱점이 전 국가 공산당 주석이 공산당 주석하고 국가주석은 후진타오한테 넘겨줬는데 이 군사위 주석 자리는 후진타오 한 7년 8년 차 그때 돼서야 넘겨줬다고 합니다. 군사망은 내가 쥐고 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 요 3가지 주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싶지만 토요일 근무시군요.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올려주실 수 있나요 해서 그거는 촬영을 해서 저희가 요 채슬리 TV에 올려놓을 겁니다. 규칙 파괴자 이북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나오기는 하는 걸까요? 아마 이북 나오겠죠. 네.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이 있네요. 국일 출판사에서 규칙 파괴자 이북은 3월 중순경 출간 예정입니다. 네, 답변 달아놓으셨습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한국 독일 패키지 경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수함에 우리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고 또 위에는 캐나다 국기가 또 들어가 있네요. 자, 한국과 독일이 경합 중인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 가 무기 체계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 패키지 딜 협상으로 전환이 됐고요. 총 사업비가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놓고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막판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3월 최종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한국과 독일은 자국의 군사, 산업 역량을 한데 묶어서 캐나다 측에 제시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26일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김동관 부회장, 주원호 현대중공업 사장 등이 현지에서 특사단에 합류를 했고요. 패키지 딜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배경에는 캐나다의 평가 구조가 있는데 잠수함 성능 배점이 20%에 그치는 반면에 유지보수 정비, 이 MRO와 군수 지원의 50%, 경제적 기여도의 15%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될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잠수함과 함께 제공되는 협력 내용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도입을 계기로 자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정비 운영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현지 고용과 기술 이전, 공급망 구축 등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CPSP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 비용과 함께 30년 이상 MRO 체계 구축이 포함이 되고요. 전체 사업비는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 경쟁이 단순한 잠수함 수출을 넘어서 에너지, 모빌리티, 운영 인프라스트럭처까지 묶은 K방산 패키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잠수함을 사느냐 보다 누가 캐나다의 산업 생태계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국가 간 계약이라면서 이번 수주전은 한국 방산 수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그죠? 근데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저런 거 생각해 보면 독일보다는 한국한테 맡기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밸류업 정책 훈풍을 타보자. 하루 새 7% 폭등 천스닥 탈환. 네, 어제 코스닥이 불을 뿜었는데요. 자, 파죽지세 코스피. 코스닥과 코스피 밸류에이션 비교를 요 표로 또 잘 해놨네요, 보니까. 연초 대비 코스닥 주요 종목 지금 상승률이 유지 로봇이 벌써 116% 올랐고요. 쭉 종목들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4년여 만에 천스닥을 탈환했고, 그러면 4년 전이었으니까 21년이 고점이었겠다, 그죠? 코스피가 올해 18% 급등하면서 장중 5,000피 시대를 먼저 연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이 뒤늦게 코스피 따라잡기에 나섰고요. 코스닥이 어제 7.09% 오르면서 1064.41로 거래를 마쳤고 이는 2004년에 지수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이자 21년 8월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 1062.03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21년 6월 25일 날 코스피가 3316인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에 코스닥 고점이 나왔어요. 2020년 3월 24일 8.3%. 요때 2020년 3월 24일이면 코로나 때문에 바닥 찍고 23일 날 24일부터 이제 급반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8.3% 올랐고 23년 11월 6일 23년 8월 9월 10월 3개월 연속 나스닥도 3개월 연속 음봉 났을 때죠. 이때 23년 10월 달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가면서 시장이 아주 공포에 떨었던 그때였습니다. 10월 초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터졌었고요. 자, 그때 7.3% 공매도 전면 금지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가 7.3% 올랐고요. 그래서 요 20년 3월 24일 날 8.3,
23년에 11월 달에 7.3, 요 이후로 가장 지금 많이 높은 일일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이날 1003.90으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폭을 빠르게 키웠고요.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수 호가에 일시 효력 정지 조치인 이 사이드카가 9개월여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4,300억, 기관이 무려 2조 6천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은 2조 9천억 팔았습니다. 첫 양봉에 팔면 안 되는데 이번 급등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반등한 데 이어서 최근에 피지컬 AI 테마로 주목받는 로봇주와 2차 전지주까지 가세하면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정책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 최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조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지난 22일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선 달성 방안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해당 소식 직후 코스닥이 하루 만에 2.4% 급등해서 990선까지 치솟았고요. 이날도 정책 기대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벤처기업과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서 첨단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코스닥 상장사들의 수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두원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리 방향성을 가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1월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1월 효과 보세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닥의 1월 평균 수익률은 12개월 중에서 1월이 가장 높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5% 가까이 반등을 했고 ABL 바이오가 22%, 그리고 리버스메드가 상한가 가면서 주요 바이오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6%,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23%,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21% 그렇게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과거 닷컴 버블 당시에 3,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장기간 조정 국면을 겪었고요. 최근에도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쏠림에 따른 변동성 리스크를 노출해 왔지만 최근에는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로봇과 2차 전지 등 신규 수혜 업종이 부각되면서 지수 전반의 반등 동력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돌파한 이후 단기적인 속도 조절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는 덜 오른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관측됐는데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5천선 돌파 이후 순환매의 방향성이 뚜렷하다면서 코스피 대형주 차익 실현 이후에 정책 수혜가 겹치는 코스닥 실적주로 자금 이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가 실시한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코스닥의 20% 추가 상승 여력을 점치는 등 낙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다만 부담 요인도 여전한데 이날 기준 코스닥 주가 수익 비율 PR은 103.29. 네. 코스닥이 지금 시가총액이 5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수익 얼마 났는 줄 아세요? 영업이 겨우 10조 났어요. 10조. 400조 해도 40배. 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고 순이익단에서는 훨씬 더 또 이익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PER이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PBR은 2.27배로 코스피가 지금 1.6배. PER은 이 코스피 PER도 이 부분은 트레일링 PER을 쓰고 있죠.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으로만 가지고 PER 하는 거. 올해 전체 포워드 PER로 하면 코스피가 아직까지도 11배 밖에 안 돼요.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확실한 대장주 부재와 상장사 실적 변동성 역시 향후 상승 지속성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전체가 4,200조 정도 되고요. 코스닥이 어제 7% 오르면서 590조 됐네요. 590조.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해외 주식 비중을 소폭 줄이고 원화값 안정 위해서 외화채권 발행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국민연금 여의도 운용사들, 국민연금 운용사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변경안입니다. 국내 주식을 14.4에서 14.9로 0.5% 올렸고요. 해외 주식은 38.9에서 37.2로 오히려 비중을 내립니다. 그리고 국내 채권의 비중은 23.7에서 24.9로 국내 채권도 좀 더 사네요. 해외 채권 8%, 대체 투자는 15%. 요거는 똑같아요. 이게 26년 말 목표 기준입니다. 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한 까닭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500조 원대로 지금 불어나면서 국내 주식 외환시장에서 파급력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원화값 약세 배경으로 국민연금과 지금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지목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자, 작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이 827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58%에 달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국내 비중은 전략적 자산 배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와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 유도리를 주는 거죠. 유도리를 주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는 유도리를 주고, 거기다가 또 전술적 자산 배분 2%. 그래서 총 위로 5%, 밑으로 5%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 지금 19.9%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자, 여기 보면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5% 더해주면 19.9까지 가능한데,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8.3%라고 그렇더라고요. 18.3%. 자, 그러면 19.9%까지 아직 1.6% 오히려 여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전략적 자산 배분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이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는 유예하기로 했다네요. 기금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리밸런싱 방식은 기금 규모가 713조 원 수준이던 2019년에 도입이 됐는데, 하지만 지금 기금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현 상황에서 현행 방식을 단순 적용 시에는 리밸런싱 규모도 2배 이상 확대되어서 시장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급 성과를 거두면서 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해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어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기금 수익률 제고와 속도 조절을 병행해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화값 안정을 위해서 언급했던 환회치 비중 확대는 이번 기금위에서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외화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국외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외화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결정했고요. 국회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해외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달러를 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해 왔는데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외화 수요가 발생하면서 원화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것이 안 위원의 시각이고요. 현재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외환수합 거래를 체결해서 외환시장 역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확대되는 해외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해외 투자액은 827조 원으로 전체 자산의 지금 58%에 달합니다. 법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에 외화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며 외화부채를 통한 자연스러운 환회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재원을 국내 현물화 시장에서만 조달하는 현재 방식은 구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고 강조했고요. 백진주 복지부 과장도 외화 채권 발행은 이미 기존부터 고민해온 부분이라면서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이런 시간 내에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원화값 안정을 위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해왔고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금 그리고 적립금, 공단의 수익 지출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외화채권 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래저래 국민연금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네, 제가 가끔씩 좀 쓴소리 했던 부분이 우리나라 PBR 0.9 밑에서 0.87, 0.85, 0.84 그래서 아까 지금 18.3% 돼 있다 했잖아요. 그때는 아니 목표 비중이 14.4인데도 13% 됐는데 왜 안 사냐는 거였죠. 아니 그 정도로 자신이 없나? 국민연금도 안 사는데 뭐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이 좀 되게 아쉬웠었죠. 여러 번 제가 웜의 신박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럴 때 국민연금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큰형님, 신사동에 연기금 사업부가 있을 때 신사도 큰형님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게 뭐 계엄 사태가 됐든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됐든 그렇게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 연기금이 딱 들어와서 그걸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국계 헤지펀드나 이렇게 이 투자 심리 패닉 셀링을 야기시켜서 공매도 때려놨다가 밑에서 걷어가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저거 잘못 때렸다가는 국민연금이 한국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어서 잘못 공격했다가는 쑥 들어온다. 예, 그런 걸 줘야 되거든요. 그 2010년도에 있었던 빼빼로 데이 때 있었던 도이치방크의 우리나라 옵션 시장, 네, 그 조작, 예, 그것만 하더라도 그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얇으니까 갖고 논다는 거죠. 풋옵션 왕창 사놓고 그냥 밀어버리면 그 풋옵션에서 250배, 300배 나와버리니까 네, 그런 그 외국계의 좀 투기적인 그런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율 다 정해놓고 PBR 0.83 이랬는데 왜 못 샀냐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좀 약간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연금에 계신 분들이 약간 뭐 채권 쪽의 베이스에 계신 분이 연금의 주식 담당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네,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게 국민연금이 굉장히 뭐 단순한 기준선 정해 놓고 14.5% 뭐 16% 정해 놓고 밑으로 많이 빠지면 3은 늘 먹었잖아요. 3은 늘 먹었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줄이면 결국 지나면 잘 줄였고 좀 단순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통하는 그런 전략을 했으면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왜 그때 못 샀냐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선배분이 거기 계신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네. 자, 요렇게 비중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온기 소부장 종목에도 퍼졌다. 로봇주의 독주 속에 소외됐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소부장 종목들이 폭발적인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코스닥을 밀어 올렸고요. 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주도하던 이 반도체 랠리의 온기가 마침내 코스닥 중소형주로 옮겨 붙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이 PSK 홀딩스 주가가 어제 13.4%나 급등했고요. 반도체 테스트 부품주인 리노공업과 패키징용 레이저 장비 업체 이오테크닉스 그런 회사들도 어제 9.6, 7.85 올랐습니다. 이날 소부장 급등은 반도체 업황 호조가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되고요. 그간 전자, 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연초부터 고공행진을 벌이는 동안 소부장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주가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 이러한 대형주 소부장주 간 괴리는 반도체 업황 회복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됐고요.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시장의 재고 조정으로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출하량 증가세는 여전히 더디기 때문입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반도체 업황 개선은 생산량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고 대형주는 가격 상승만으로도 이익 개선이 가능하지만 이 소부장 업체들은 실제 웨이퍼 투입량 등 물량이 늘어나야 실적이 상승하는 구조이고요. 현재 가격이 반도체 대형주 이익 개선을 주도하는 국면을 지나서 소부장 기업들의 이익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공정으로 온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이 물량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따라가는 추경 매수보다는 향후 실제 물량 반등이 확인될 때 전공정으로 비중을 넓히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그죠? 다 만들어 놓고 패키징하고 하는 거는 후공정. 이거 지금 이 얘기가 그래도 팩트인 게 지금은 가격만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대형 전자나 닉스나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Q를 늘려버리면 가격은 떨어질 게 뻔하고 그러면 Q 안 늘리고 지금 상황에서만 그냥 돌리면 가격이 지금 뭐 6배, 7배 올랐으니까 굳이 우리가 Q를 늘리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 있나? 약간 그런 고민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Q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밑에 소부장 업체들까지 낙수 효과가 그동안에 안 떨어졌는데 자, 그런 부분이 요 반도체 셀 메이커들이 얼마나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 발표를 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일 모레 아닌가요? 요 실적 발표할 때 캐펙스 투자에 대한 질문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주가가 올라가는 게 돈을 워낙 이 셀 메이커들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캐펙스 투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것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주식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야 이거 코스닥 좀 뭔가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내부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크고, 네, 나중에 설사 코스닥 종목이 물렸을 때도 그래도 핑계를 댈 수 있는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나는 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코스닥 중에서도 약간 대형주로 먼저 매기가 들어가는 모습이, 이 펀드 운용을 해보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메모리 매출 내년 53% 는다. 요 부분이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이미 지금 메모리 품귀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올해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5천억 달러면 1,400원만 곱하더라도 이게 700조 시장이에요. 네, 얼마 전까지 이 메모리 시장은 한 200조 시장이었거든요. 메모리 시장만 지금 7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메모리 매출이 5,500억 달러, 한 800조로 지난해보다 134%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2027년 매출은 올해보다 또 여기서 53% 증가한 8,427억 달러? 1200조예요. 와. 야, 1200조에 달하면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종류별로는 디램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올해 디램 반도체 매출이 4천억 달러, 약 582조이고요. 전체 메모리 매출의 73.3%가량을 차지할 겁니다. 예, 전체 메모리에서 디램이 73%. 이는 지난해보다 약 2.4배 성장한 수치이고, 내년에는 6,670억 달러, 한 960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되어서 전체 메모리 매출의 79.2%가량을 차지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비중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으로 AI 산업의 발전 방향이 꼽히는데, 다루는 데이터가 양적으로 폭증하면서 대규모 모델 매개 변수 처리와 추론, 다중작업 병렬 처리를 위해서 고대역폭, 대용량 디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낸드 플래시 역시 빠른 데이터 전송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면서 고성능 대용량 ESSD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공급 업체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한 점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AI 반도체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HBM 수요 증가로 이들 기업이 HBM과 서버형 디램 생산 확장에 주력하면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세트에 공급되는 범용 디램은 공급 부족으로 시장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의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제품의 고정 거래가는 지난해 6월 2.6달러에서 12월 9.3달러로 6개월 만에 3배 넘게 뛰었고요. 같은 기간 낸드 역시 128GB MLC 제품 기준으로 3.12달러에서 5.74달러로 80%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네, 엄청나게 올랐죠. 6개월 동안.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세트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급등한 메모리 원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 협상력이 있는 부품의 구매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스마트폰 이 아몰레드 있잖아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출하량이 8억 1천만 대로 지난해 8억 1,700만 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직전 3년간 이어오던 성장세가 꺾이는 겁니다. 자동차 업계도 차량용 디램 가격 상승이라는 불똥을 맞았고, 자동차 사업의 경우 부품의 신뢰성 검증에만 2년 이상 소요되어서 주로 구형 디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메모리 공급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AI용 최신 공정으로 라인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해당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에 올해 2분기부터 차량용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 전자는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공급 가격을 100% 이상 인상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낸드 공급가 인상을 위해서 고객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분기에 낸드 가격을 100% 인상을 했는데 2분기에도 또 공급가 인상을 한다. 참. 그래서 이 경제는 항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경제 주체들이 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참 2년 전만 하더라도 낸드 공장 짓기로 한 거 전부 다 HBM으로 막 돌리고, 그러면서 그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범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랬었는데 정말 그게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낸드 가격을 그냥 100% 이상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고객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사상 최대 실적, 연매출 1조 6,720억 원인데, 삼성 바이오 사장님이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사장님입니다. 요 김경아 사장님이시군요. 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지난해 연간 매출 1조 6,720억, 영업이익은 3,759억을 기록하면서 연매출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썼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판매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입니다. 바이오 시밀러가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이에요. 그 케미칼 베이스로 우리가 뭐 개보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너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너릭이라고 얘기하고, 요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시밀러, 비슷하다 해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피스 홀딩스가 26일 2025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343억 증가를 했고, 반면에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보시면 그 전해 4,354억이었는데 3,700억으로 한 595억 줄었습니다. 14%. 근데 이게 다만 일회성 수익인 마일스톤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대가를 제외한 제품 판매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이 3,600억, 28%, 영업이익은 무려 1,663억으로 101%나 늘었군요. 작년 4분기 매출은 4,300억에 영업이익 한 292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320억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0억 빠졌어요. 요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흔들렸군요. 마일스톤을 제외한 제품 판매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7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31억으로 늘었습니다. 780억.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판매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는 현지 마케팅 파트너스와 지금 협업하면서 민영보험사 PBM이라고 하죠.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이 PBM 공급 채널 확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유럽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유럽에서 2016년 첫 제품을 출시한 후 10년 만에 판매 제품 수를 총
10개로 늘렸고요. 이 중 4개 제품은 현지 영업망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지금 7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파이프라인을 20종으로 확대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자, 어떤 주식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되는 게 적당한가, 네, 좀 그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이 아파트의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34평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거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그 밸류에이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 34평 아파트 집값은 얼만데? 예, 그렇게 비교하시잖아요. 비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비교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업계에서는 상대가치라고 합니다. 상대가치. 자, 그러면 그냥 요거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에피서홀딩스 그냥 네이버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뭘 봐야 된댔죠? 요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 그 분할하고 나서 요 32만 9천 원 요 갔을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목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요때 너무 이거는 그냥 꿀이라서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8조였거든요. 32만 9천 원이 8조 때 지금은 15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5조 2천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차트 아무리 쳐다봐봐야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치 분석인데 이 회사는 15조. 그러면 삼성바이오랑 에피소홀딩스랑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이 지금 48조 8천억, 거의 50조 하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아주 여기 네이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동일 업종 비교. 요거 기초 강의에 제가 다 해놨는데요. 기초 강의에서 네이버 증권만 봐도 다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홀딩스, 그렇게 돼 있으면서 전체 매출하고 셀트리온 1조, 여기는 1조 6천억, 에피스홀딩스는 뭐 아까 나왔잖아요. 작년에 1조 6천억 얼마에 영업이, 셀트리온이 3천억, 바이오로직스가 7,300억, 아까 기사에 1조 6,720억 매출에 3,400억. 네, 그랬을 때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가 적정할까? 네, 셀트리온이 49조, 에피스홀딩스가 15조.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서 34평 아파트가 지금 저기는 49억인데 여기는 15억이고 15억인데 동네가 어떤 동네냐, 여기는 삼성동이고 여기는 셀트리온 송도, 뭐 에피스도 다 송도에 있습니다. 여기 바이오로직스도 송도인데 그냥 비교로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적당한 시총인가. 예전에 삼성바이오도 주가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동안 박전무는 왜 그렇게 비싼 주식을, 제가 삼성바이오밖에 안 합니다 라는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비싼 주식을 얘기하느냐 그랬는데, 이 회사가 200만원 가는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198만 7천원 찍었네. 그게 얼마짜리인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은 얼마짜리인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런 그 정도의 가치 이 회사는 50조짜리다. 그러면 50조짜리 회사 시총 50조짜리가 될 만큼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이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때 체크를 하는 거죠. 그 개념이 없이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막 나오는 실적 발표 보면 그 개념이 없이 보면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거지? 그런 거죠.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